우리나라의 함정 56개국이 위기다. 이 나라는 중국입니다. 56개국이 위기다라는 이야기는요,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 중에 56개국이 위기라는 뜻입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56개국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요, 중국의 1대1로 참여하면 거의 절반가량이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망했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한반토타 항구 말입니다, 80% 지분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완전히 스리랑카는요, 항만까지 뺏긴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점점 강해지는 게 56개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위험도를 말입니다, 저위험도와 고위험도로 나눴습니다. 전체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는 152개국인데요. 이 152개국 중에 경제위기가 측정 가능한 나라 1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고위험에 빠진 나라가 56개국이에요. 진짜 대단하죠. 위험도 점수가 7점, 고위험 6점도 많습니다. 24개국입니다. 5점도 12개국이고요. 그러니까 5, 6, 7점만 하더라도 엄청나죠. 4점도 7개국이고요. 3점도 12개국입니다. 1대1로의 사업에 참여해서 진짜 좋다. 그야말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사실상 위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하나, 그리고 위험이 2점이라고 하는 5곳, 이 정도? 여기에 좀 더 확장을 시키면 3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12? 그러면 18개국만 지금 1대1로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 99개국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중에서도 56개국이 최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1대1로 사업을 보고 있으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미국이 말입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대1로 사업이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고 육상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이 해상 실크로드에 들어가는 나라들 어마어마하고요, 육상 실크로드에 들어가는 나라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육상으로 실크로드를 만들려고 하면 물류센터잖아요. 그죠? 물류센터를 계속 지어주는 거예요. 계속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물류센터에 쉽게 말하면 차관을 해준 것을 만약에 상환하지 못하면 중국이 집어삼키는 겁니다. 해상은 어떻게 돼요? 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를 통해서 항구마다 항구를 지어줍니다. 중국이 지어줍니다. 그렇게 해상 루트의 항구마다 지어가면서 시장을 열어가는데 그게 해상 실크로드예요.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만 하더라도 여러분 엄청납니다. 국가들만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152개국이고요. 실제 참가 국제기구도 32곳이나 됩니다. 돈도 엄청나게 갖다 뿌렸습니다. 9,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400조를 갖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난리죠. 전 세계가. 1대1로라는 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를 만드는 건데 이게 말입니다, 해상 실크로드가 베트남을 통해서 스리랑카로, 인도로, 그리고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말입니다, 중국에서 말입니다, 페루나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또 유럽으로 가는 실크로드,
이거 보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세계를, 그죠? 육상은 육상대로 장악하고 있고 해상은 동남아 쪽으로 해서 희망봉을 돌아서 나가는 쪽도 장악하고 있고요. 심지어 태평양을 건너서 파나마 운하로 가는 것까지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돈을 1,400조나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겁나죠. 그러니 미국이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이 1대1로 사업. 육상의 루트는 물류기지죠. 해상의 루트는 항만입니다.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군사기지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충격적인 결과가 가져오겠죠. 충분히 군사기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말입니다. 중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이게 해상 실크로드나 육상 실크로드의 2단계 사업은 바로 군사화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스리랑카에는 한반토반이라는 항구가 중국으로 80% 넘어갔다고 했죠. 지분이. 중국이 지어줬거든요. 그러면 스리랑카에 지금 군사기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인도의 반대나 미국의 반대까지도 겹치면 쉽지는 않겠지만 한반토탄 그 항구가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났으니까 이것을 8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반토타 항구가 중국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트리키에 헝가리 이쪽 육상 실크로드 마찬가지예요. 물류기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그 충격적인 상황이 저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페루에는 창카이 항구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요. 네오켄 우주기지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짐바브웨는 국회의사당을 했고요. 스리랑카는 한반토타 항구고요. 헝가리에는 5G 물류센터예요. 5G 물류센터. 그러면 5G 물류센터까지 가져가면 여러분 이게 그렇게까지 확장되기는 쉽지 않지만 이 헝가리라는 나라에 중국의 군사기지가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죠. 섬뜩하죠. 이것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요. 이 1대1로 사업이 잘 돼가면 다행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당초 말입니다. 중국이 공략한 것은 저개발국이에요. 저개발국. 게다가 신흥국이 많아요. 신흥국만 돼도 그나마 경제 위기가 와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저개발국은 경제 위기가 오면 버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의 속성이 말입니다. 독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연계도 쉽고요. 연계가 쉬우니까 이게 쉽게 중국이 해상 실크로드나 혹은 육상 실크로드를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크로드를 만들면서 항구를 만드는 곳 또 물류기지를 만드는 곳의 비용이 차관 형식으로 나갔는데 그게 너무 비싸요. 뭐가? 이자가 말입니다. 그야말로 고금리의 고금리입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세요. IMF에서 제공하는 구제금융은 2%밖에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은요 5%예요. 5%.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스와프도 0점대거든. 0점대. 유럽 자정자금도 3%대입니다. 중국은 5%대예요. 그럼 5%대에 금리를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만을 뺏기고 물류기지를 뺏기는 겁니다. 그렇게 항만을 뺏기고 물류기지를 뺏기면 그 나라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벌써 56개국이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위기가 되면 그게 항만이든 아니면 비행장이든 아니면 물류기지든 모두 중국게 되는 겁니다. 중국게.
예, 중국이 다 가져오게 되죠. 게다가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누적만 하더라도 2,400억 달러가 넘고요. 예, 여기에다가 2021년에 보면 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6개국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예, 충분히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152개국이 참여를 했으니까 금액도 9,620억 달러를 뿌렸잖아요. 물론 이 중에는 차관도 있고 차관이 아닌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무너져서 지금의 위기가 세계적인 위기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것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1대1로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 말이 1대1로 사업이지 결국은요 중국의 세계 지배력 강화입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르헨티나의 네오켄 우주기지는 무슨 1대1로 사업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짐바브웨의 국회의사당은 또 무슨 상관이 있고요. 예, 뭐 헝가리나 스리랑카나 페루나 항구나 아니면 5G 물류센터나 아니면 비행장이나 이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전혀 상관없는 것까지도 지어주면서 말입니다. 그 나라의 자원을 독점한다든가 그 나라의 항만 사용권을 독점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지금 세계 지배력을 장악해 가는 것 그것이 미국에게는요 굉장히 걸렸겠지요. 결국 미국이 나섰고 지금 미중의 전쟁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요 저는 더 많은 신흥국가 저개발국의 위기는 지금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군사력 확장으로는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결국은요 결국은 경제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것 그게 현실이 될 거예요. 사실 중국의 전략은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미국의 전략이라는 게 팩스 아메리카 하면서 제일 중심이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민주주의를 너희 나라에 도입해. 그러면 내가 차관 줄게.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를 계속 갖다 심었어요. 근데 중국은요. 내정 간섭 안 하겠다. 너네들이 정치체제를 뭘로 가거든 국가 지배체제를 뭘로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대신 돈을 줄게. 항만을 만들어. 아니면 도로를 닦아. 비행장을 만들어. 물류기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좋다고 받았는데 받았는데 상황은 높은 이자 때문에 최악이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전략은 굉장히 좋았으나 경제가 탄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위기가 와서 중국의 어떤 상황을 비난하는 그런 사태로까지 점점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중국에는 역풍이 불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제가 위기가 아니고 좋은 상태라면 상황이 굉장히 달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경제 위기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사실이 결국은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온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대1로 사업이 이게 해상 실크로드나 육상 실크로드가 저는 금방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미 명분 싸움에서 이게 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이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아주 적게 미쳐야 될 텐데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커진다면 그게 더 안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미중의 충돌은 커질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장 끝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고요. 지금 1대1로 사업에 대한 쉽게 말하면 붕괴가 올 때까지 미국의 공격은 계속될 거고요. 그 공격이 분명히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계속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면요.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152개 국가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건을 사게 하면 쉽게 중국이 다시 성장하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52개국 중에요. 돈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빠지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또 파키스탄만 하더라도 1대1로의 어떤 폐해를 느끼고 있어서 오히려 빠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요.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핵심은 이겁니다. 1대1로 사업의 핵심은 미국과의 어떤 충돌이 결국 오래가고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